지금 보시게 되시면 블랙록 JP모건이 참여를 했다. 이더리움 기간 자금 빨아들인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블랙록이랑 이 JP모건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라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ETF를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장에 있는 돈으로 ETF를 가입을 한다라든지 채권을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통장에 있는 원화를 가지고 이렇게 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 토큰으로 해서 코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투자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잖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더리움에게는 장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기존에 지금 보시면 2022년도 9월달, 이 10월달, 그리고 11월달까지의 흐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지금과 같이 한 차례 급락이라는 게 계속해서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이 빨간색 선, 검은색 선, 100일선, 200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와줬었어요. 근데 이때 왜 이렇게 또 많이 급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친가상자산 정책이라는 게 펼쳐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내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친암호화폐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 코인 시장 안에서 이 코인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우리가 돈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코인 시장에 넘어오셨을 때 대부분 처음에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이더리움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세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암호화폐죠. 화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돈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돈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당연히 그 돈의 쓰임새, 유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죠. 그 돈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쓰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유용성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르는 호재가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친가상자산 발언과 그리고 크립토 우호 법안, 이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더리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비트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2024년도 말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이슈들이 불어왔을 때 유용성, 쓰임새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현재 블랙록과 JP모건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런 실현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토큰으로 매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토큰에 대한 그 코인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쓰임새, 유용성,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달러라는 것이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원유라는 것도 우리가 달러로 거래를 많이 하죠. 그리고 금이라든지 전 세계 무역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달러로 많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쓰다 보니까 그 달러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시든 어떤 토큰을 투자를 하시든 간에 그에 대한 쓰임새와 유용성이라는 게 상당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인이 이제 우하향하는 코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프로젝트라는 것은 그 코인의 쓰임새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쓰임새가 다한 코인들은 계속해서 우하향한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고 있고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과연 이더리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MVT라는 게 있습니다. 이 MVT라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밸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트랜잭션,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트랜잭션, 이 거래가 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여부를 우리가 보는 하나의 지표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MVT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보시면 이 검은 색깔이 이더리움의 가격이고요. 이 파란 색깔이 바로 이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이더리움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래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NVD 파랑 색깔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일 때는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상승세를 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과거 2025년도 4월 달에도 그렇죠?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었죠. 파란색도 계속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역시나 어떻게 되죠? 파란 색깔이 우상향에 가고 있는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바닥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더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시던 간에 그 쓰임새, 유용성, 과연 이 코인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이 있으시다면 이거부터 첫 번째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혹여나 그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어렵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 내용 잘 전달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또 걱정되시는 코인들 분석도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코인들이 과연 어떤 곳에서 잘 이용이 되고 있는가, 가격은 하락하더라도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크게 급등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것들도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여기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소통방 닉네임 하나만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링크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구독자 아닌 분들은 제가 다 강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 닉네임 정도만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링크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놓고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거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자, 보시면 이건 뭐냐면 NUPL이라고 나와 있죠. Profit Loss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봤을 때 NUPL 보이시죠? 자, 비트코인의 온체인 분석 지표 중에 하나다. 비트코인만 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더리움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 또는 손실을 보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거 이더리움으로 보게 된다면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 또는 손실을 보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라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이나 하락 시에는 자, 이런 바닥 구간들을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전체 투자자들입니다. 단기, 장기 모든 투자자들 다 합산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결국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2022년도에 이 빨간 색깔 있죠. 이 빨간 색깔에 진입을 했던 구간들은 이제 이더리움 고래들 그리고 기관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다 손실 중에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 고래든 이제 누구든 간에 하나의 투자자로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런 고래들마저도 손실 나는 구간들은 항상 거의 저점에 해당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더리움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싼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NUPL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닥을 점치는 데 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해요? 이더리움이 언제 어느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급등이 나오는지, 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 고래들에 대한 평균 매입 단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시게 되시면 자, 이 빨간색 구간은 고래들 세력들도 다 손실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빨간색 구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력들의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이 이 파란 색깔 밑에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손실 중인지 손실 중이 아닌지 정도만 보는 것이고요.
있고요. 이거는 실제 세력들의 단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보통은 이 자리를 돌파하고 완벽하게 안착했을 때는 항상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위치까지 안착을 해줬을 때 이더리움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게 있다면 물가도 봐야 되는데 물가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4월 9일날 CPI 인플레이션 4.9%죠. 4월 달에 CPI가 안정되게 나왔다 하더라도 4월 달치는 이제 5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이 5월 달치 CPI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2022년도 7월, 8월, 9월 달에도 이제 물가가 완전하게 안정이 되었을 때부터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5월, 6월 달까지 5월 달에 확실하게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